마치 발 뒤꿈치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거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그 통증. 낫지 않은 병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꼭 강조하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은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진료하는 김무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딱 딛는 순간 하고 비명을 지르진 않으셨나요? 마치 발 뒤꿈치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거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그 통증.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방치했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는 걷는 것조차 무서워졌다면? 네, 맞습니다.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통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발바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발바닥 앞쪽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쫙 퍼져 있는 아주 두껍고 강한 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우리 발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걸을 때 적당히 퍼졌다가 수축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이 너무 오래됐거나 지속적으로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하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족저근막 자체가 두껍게 변하고 탄력은 줄어들고 막이 붙어있는 종골이란 뼈에 뼈가 자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금방 낫지 않죠? 라고 물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낫지 않거나 치료받으면 반짝 좋았다, 생활하다 보면 다시 아파져서 낫지 않은 병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하면 낫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해부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가 빨리 나으려면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은 혈관 분포가 매우 적은 저혈관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재생하는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병을 염증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족저근막염이지만 실제로는 염증세포보다는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되고 사가버린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래된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탄력이 떨어지고 쭉 당기면 뚝 끊어져 버리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뼈에서 근막이 시작되는 부위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일단 퇴행성 변화가 생긴 다음에 다시 탄력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사람은 직립보행을 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반창고 붙이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은 어떤가요? 사람은 서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도 우리는 발로 체중을 지탱해야만 합니다. 나으려고 하면 찢어놓고 재생되려고 하면 다시 체중으로 눌러버리는 재손상의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단순히 통증만 없애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막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는 인내심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꼭 강조하는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신발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발이 족저근막을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얇고 딱딱한 플랫슈즈, 단화, 쿠션이 다 꺼진 낡은 운동화, 이 녀석들이 여러분의 발바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적당히 쿠션감이 있고 약 3cm 정도의 뒷굽이 약간 높은 신발이 좋습니다. 만약 발바닥 쿠션이 약하신 분이라면 집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쿠션감이 있는 슬리퍼를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족저근막염을 직접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픈 발을 반대쪽 무릎 위로 올리세요.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쭉 당기세요. 그러면 발바닥 쪽에 힘줄이 약간 당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면 족저근막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체중이 실릴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만약 종아리 근육이 피로하거나 뻣뻣하면 족저근막을 뒤에서 계속 잡아당깁니다. 종아리가 너무 팽팽하고 디디고 설 때 발바닥으로 가는 부하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발바닥이 아픈 경우에 충분히 아킬레스건을 이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벽을 짚고 서서 아픈 다리를 뒤로 빼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 종아리를 쭉 늘려주세요. 종아리만 유연해줘도 통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 그리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이나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파 치료는 만성으로 진행된 조직에 강제로 미세 상처를 내서 혈류를 모으고 재생을 돕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재생력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타고난 발바닥 쿠션이 얇은 분이시거나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너무 심하게 문지른다면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되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점프하거나 오래 뛰거나 장거리를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중이 실려서 발바닥에 충격을 주는 운동은 잠시 쉬세요. 수영이나 상체 근력 운동 등은 하셔도 무방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약이나 주 3번으로 마법처럼 낫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분명 가볍게 산책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김우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